요즘 미국 증시는 파월이 망쳐놓은 판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눈치를 보는 증시 같습니다. 금요일은 상승 마감을 했죠. 매도하려는 마음이 바뀌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이때라도 매도를 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은 옵션 체인을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은 다음 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에 왜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C가 잘 나와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보는데 저는 박스 이야기만 하니 뭘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박스 안에는 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보이시죠? 역헤드앤숄더도 있네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도 보이고요. 전체 추세 이탈도 보이고요. 박스 안에서는 모든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알기는 어렵거든요.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패턴으로 움직이려는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가 끝나면 상승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박스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졌지만 박스 하단을 깨지지 않았으니 실행이 안 되고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것이 있어도 박스 하단이 깨지지 않았으니 실행이 안 되고요. 역헤드앤숄더도 똑같습니다. 박스 상단을 못 깨니 실행이 안 되고요. 옆으로 가볼게요. 박스 상단을 깨니 상승을 시작합니다. 어떠한 패턴이 떴다고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기에 여러 가지 보이는 패턴을 조합해서 상승이나 하락 가능한 저항과 지지를 찾아놓고 기준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또 차트는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해드렸으니 꼭 한번 보시고요. 차트를 잘못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상만으로는 차트를 배우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계속 증시 흐름, 증시 분위기, 주가 움직임, 많은 것들을 쉬지 않고 봐야 볼 수 있지 잠깐 알려주는 영상으로는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다 보고 박스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박스로 움직이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차트를 보지 않으셔도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주가로 기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주식 쉽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차트는 제가 다 봐드릴 테니 말씀드리는 매물대에서 매수하고 매집 자리에서 매집하고 물 타는 자리에서 물 타고 편하게 주식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뉴스들이나 이야기들도 줄여드리려고 하고요. 주식은 별것도 아닌 일을 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신경 쓰지 마라, 별거 아니다, 원래 다 그렇다, 그런 건 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은 큰일이 난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파트너십, 내부자 매도, 흔한 거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저는 경험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유튜브에서는 작은 일을 크게 만드니까요. 저는 패턴, 캔들 모양, 지지, 저항, RSI, 거래량을 봅니다. 저도 이것저것 다 봤는데 간단히 보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뭐 제1강 헤드앤숄더, 2강 역헤드앤숄더 이런 식의 강의를 들으신다면 당장 그만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으로는 절대 차트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고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차트란 계속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어떠한 패턴이 맞는 건지도 찾아야 하고 그냥 무조건 계속 봐야 합니다. 무조건이요. 마지막으로 RSI 팁 하나 드릴게요. RSI 72면 매도고 32면 매수고 그게 정답이면 세상 사람들 돈 다 벌었겠죠. 어떠한 종목이 급등이나 지속적 상승을 하려면 70 위에서 내려와도 65쯤에서 맴돌면서 과매수권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세 상승장에서는 과매수권이 꽤나 유지가 됩니다. 참고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박스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맴도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파월이 증시를 아주 망가뜨려 놨습니다.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데 금리 인하는 해야겠다. 근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보인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해야겠다. 파월이 파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파월의 모습 한두 번 본 것도 아니니까요.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이 3.4에서 3.9로, PC는 2.1에서 2.5로, 미국 경제 내년에도 좋을 것이다. 인플레이션 2%, 그놈의 2% 달성하겠다. 연준은 비트코인 보유할 수 없다. 누군가가 비트코인까지 하려고 했나 보네요. 내년에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고 점도표가 달라진 건 연준들은 해리스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되니 바뀐 듯한 모습인데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으니 관세 정책이 시행이 될 것이고 그럼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얼추 맞은 것 같은데요. 경기 침체나 증시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건 관세 이슈밖에 없잖아요. 파월은 매파적 금리 인하를 이야기했고요. 관세로 인플레이션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금리가 내려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죠. 조금 내려왔다고는 하는데 달러 보시면 저항이 맞았죠. 지금은 눌림 구간으로 해석이 되니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금요일에 PC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상승을 했다 볼 수도 있지만 PCE 지표가 없었어도 반발 매수세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파월의 발언이 미국 증시를 망하게 만드는 것도 아닌데 과하게 빠졌기 때문이죠. 패닉셀도 있었을 테고요. 패닉셀을 포함해서 과하게 빠진 날은 큰 문제적이나 폭락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반발 매수세가 나옵니다. PC는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증시가 조용할 것 같긴 한데요. 연준이 스탠스를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면 투자의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요즘같이 주식도 많이 올랐고 환율도 많이 올랐을 때 수익 실현을 조금 하자는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아까운 부분도 있잖아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근데 달러는 상승하고 금리도 4.5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달러 매수자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증시로 들어오는 투자자들은 줄어들고 심지어 주식을 팔아서 달러를 가지고 있자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파월이 인플레이션 이야기하고 관세 부과가 문제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악재가 앞에 있는데 수익 실현하려는 투자자가 없겠냐는 거죠. 공포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 너무 닭한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것 같네요. FOMC도 끝났고 달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새로운 대통령 임기에 관세 이슈까지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계속 체크해가면서 신중하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지금 증시가 좋으니 당연히 중립이나 폭락 구간일 수도 있죠. 공포스러운 증시는 아니잖아요. 근데 증시가 상승만 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분명 하락장이 아닌 하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증시에서는 물량 소화가 필요합니다. 상승을 지속으로 더 하더라도 눌림이나 작은 폭의 조정은 하고 가는 게 흔한 증시인데 공포 지수는 너무 평화롭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공포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공포 쪽으로 이동하는 증시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VIX입니다. VIX가 낮으면 증시가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VIX는 너무 낮으면 반등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 날에 증시는 조금이든 크든 하락이 나오겠죠. 보통 15에서 18부분까지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증시에서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15 아래까지도 가긴 하지만 너무 낮아서 반등을 합니다. 그럼 증시는 눌림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VIX도 계속 떨어지기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VIX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수입니다. 음봉이 없습니다. 보시면 음봉이 없죠. 이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좋지 않다고 극단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봉이 하나가 나와야겠구나 하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시는 상승과 하락만 있는 게 아니고 횡보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음봉이 하나 필요합니다. 몸통이 좀 있는 음봉이 있어야 하는데 FOMC 때 하락과 금요일의 상승은 흔한 패턴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락은 아직까지 물량 소화로 보이고요. 금요일의 상승은 FOMC 때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패닉셀은 불안한 감정이 섞인 매매가 포함되는 건데 만약 여기에서 패닉셀로 만들어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음은 정말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나오는 매도로 볼 수가 있어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미래에 있는 이슈를 빠르게 끌고 와서 증시에 적용을 시킬지 아니면 아직 먼 이야기니까 증시는 괜찮다 하면서 상승을 이어갈지 곧 방향성을 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 옵션 마감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옵션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텐데 단기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옵션 현황을 보려고 합니다. 초록색 선은 상승 베팅, 빨간 선은 하락 베팅이고요. 보시면 134부터 오른쪽으로 콜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풋은 눈에 띄는 부분은 130부근 위에서 왼쪽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건 일반 투자자들의 옵션 현황인데요. 제가 증시는 마켓메이커들이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켓메이커는 일반 투자자들과 반대로 가야 수익을 하는 구조이고요. 반대로 가려면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콜이든 풋이든 많은 쪽을 죽이는 것을 선택하거나 콜과 풋이 많으면 주가를 횡보시켜서 어느 한쪽도 수익을 하지 못하게 양쪽 모두를 죽이는 상황을 만들면 됩니다. 차트로 보시면 콜이 많습니다. 134부터 오른쪽으로 콜이 몰려 있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 기관들은 134 위로 상승을 시키지 않으면 대부분의 콜들은 죽게 됩니다. 풋은 130부터 왼쪽으로 풋이 몰려 있어서 130 밑으로 하락시키지 않으면 대부분의 풋들은 죽게 되고요. 이 차트로만은 기관들은 130에서 134까지 횡보시키면 일반 투자자들을 죽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만기도 한번 볼게요. 135 콜이 보이니까 130 위로 상승시키지 않으면 되겠죠. 120 풋이 보이고요. 120 밑으로 하락시키지 않으면 되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차트로 보면
콜이 많은 134, 135 부분에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130이 1차 지지, 120이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가까운 주가에 일반 투자들의 상승 베팅이 많아 보이기에 기관들은 주가를 하락시킬 확률이 높은데요. 엔비디아는 콜과 풋이 이 구간에서 몰려 있어서 작은 주가 움직임이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 바뀝니다. 이 차트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일반 투자들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저항과 지지에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콜이 많이 보이네요.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상승을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건 400풋, 450 콜이고요. 이 차트에서도 400풋, 450 콜이 보입니다. 이 차트는 지금 주가에 가까운 곳에 435 콜이 보이고요. 밑에는 450 콜이 보입니다. 아래로 400 풋이 보이고요. 테슬라도 일반 투자자들의 상승 베팅이 많아서 기관들이 주가를 하락시킬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 이건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우리는 저항과 지지를 신경 쓰면 되니까요. 저항과 지지에 신경을 쓰는 건 저항과 지지 아래에서 옵션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435의 첫 번째 저항, 다음은 450 저항이 확인되고요. 아래는 400의 지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두 종목 다 일반 투자자들은 상승 예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물량이 청산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말씀드린 저항과 지지의 주가가 왔을 때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개인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주소를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엔비디아 박스는 135에서 120, 주가가 135 위에서 맴도는지 확인하시고 테슬라는 450, 407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OXL은 27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7 아래에서는 반도체는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강요드리는 건 아니지만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27 아래에서 맴돌게 되면 반도체 추세가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 있는 자리라서 매수를 잠깐 멈추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지난주 하락이 과도했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상승이 나오게 될지 감정적인 패닉셀이 지나갔으니 정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함의 매도로 돌아서는 투자자들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시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연준의 스탠스도 바뀌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섭니다. 단기 조정인지 추세가 전환이 될지 잘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 온 듯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추세 전환이 된다 해도 다시 잘 대응하면 더 큰 수익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락장에 무서워만 하지 말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